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FOMC 회의로 공개 이후에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이틀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양적 긴축 이슈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 이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950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난 2017에서 2019년 당시에 진행됐던 양적 긴축 때에는 상한선이 월 500억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5월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시장이 선 반영해 가는 과정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장도 시장 흐름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 투자병법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축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지수가 오늘 하락세,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어지면서 또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좀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실적은 항상 잘 나왔는데 네. 주가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맞아요. 보였고 오늘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어제부터 이 긴축 우려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어제장도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발표가 되면서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면서 미국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 상태 역시도 연준의 목표치를 많이 초과한 상태다. 인플레 우려가 적진 않은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줬고요. 이렇게 물가 우려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 2배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본다면 물론 이 큰 숲을 본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도 있는데 시장 자체만을 봤을 때 수급도 굉장히 말라 있죠. 그런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어제부터 이 쌍용차 관련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장을 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 순환매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KG그룹주들로 이 시총도 안 그래도 큰데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수급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스캘핑 고수예요. 단타의 고수라서 찍는 종목마다 바로바로 수익이 나요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껏 추격 매매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추격 매매 하다가 잘못 물리신 분들이 계시거나 나는 그렇게 빠른 매매 손이 좀 느려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추격 매매는 이런 시장에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 어쨌든 대형주들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또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뤄질 텐데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이 테마로 수급이 쏠린 거에서 시장이 조금 더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별다른 호재가 정말 없는 가운데 테마주들로 수급이 전부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오늘 더욱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마주들의 변동성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오후에는 또 LG전자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대형주들의 실적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칠지 시장에는 좀 다른 분위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인데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비엠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화요일 이전까지 흐름을 보시면 사실 에코프로 BM이 먼저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고 네. 그 사이에 따라가지 못한 주가를 에코프로가 어쨌든 에코프로 BM의 이 주주인 만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더 이상 그렇게 내려갈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좀 매집 관점에서 보시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 흐름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가 동시에 뜨면서 특히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한 주당 3주가 배정된다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지금은 목표가를 터치한 이후에 음봉으로 눌리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1차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매물이 어느 정도 강한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거라서 일단 현 구간에서도 시장도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반 이상은 매도하셔서 우리 수익도 꽤 크게 한 15%가량 났으니까 깔끔하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까지 해주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돌파하고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12만 5천 원까지 2차 목표가 상향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AS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이상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이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는 전략 드렸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시황 이야기를 할 때도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주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또 쌍용차 인수전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변동성에도 정말 큰 모습이고 또 어제 새롭게 KG그룹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거의 유력한 후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또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광림, 쌍방울 이런 주들로 테마주들로 수급이 쏠렸고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거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는데요. KG그룹주 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거기 탄탄한 그룹이지. 제가 이 KG그룹의 이데일리에 출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네. 이 탄탄하게 현금성 자산도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 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특히 곽재선 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인이 해야 할
할 일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다 보니까 인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K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기업 인수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뭐 할리스라든지 또 이 동부제철 이런 기업들이 KG그룹에 편입이 되고 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고요. 워낙 그룹주 전반적으로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은 물론 테마성으로 갭상승을 했고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지금 동부제철만 보더라도 아래 꼬리 쭉 달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단타꾼들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KG그룹 같은 이런 탄탄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테마가 부각이 돼서 이슈 때문에 확 수급이 쏠렸을 때보다 조금 잠잠할 때 미리 선취매를 해두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KG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쌍용차 인수 이슈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좀 테마성이 짙은 모습입니다. 좀 변동성 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인수가 확정되면 또 인수자의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룹주들 일단 오늘 강하게 아침부터 시가로 갭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뭐 KG그룹주들이 다 휩쓸었죠. 네. 대표적으로는 이 KG 동부제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아래꼬리 쭉 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KG그룹에 인수된 후에 강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한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전에 올라가기 전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자, 화면 통해서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 추세 전환 신호가 몇 차례 포착이 됐었죠. 먼저 60선 돌파를 하고 나서 사실 이때는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장기 이평선과 이격이 있다 보니까 살짝 쉬어갔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격을 좀 많이 줄이면서 121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추세를 크게 깨지 않다가 어제 강력한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도달한 흐름입니다. 실적도 화면 통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이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큰 적자폭, 이 동부제철을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컸던 기업이지만 보란 듯이 완벽하게 이렇게 흑자 전환하면서 잘 실적 성장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언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G 모빌리언스 역시도 온 오프라인 통해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실적 성장세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ET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폐기물 관련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KG ET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사모펀드 쪽으로 이 폐기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매각 대금이 5천억 원인데 이번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또 늘어나게 될 건데 이 그룹의 지주사인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성 자산이 약 3,600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이 자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가 떴을 때 잠깐 보다도 잠잠할 때 이런 기업들 좀 관심을 미리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 28% 상한가 근처까지 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워낙 짙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보다는 좀 잠잠할 때 왜냐하면 또 다른 종목들 하나하나에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고 또 기업 자체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KG 그룹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과 정보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김홍성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은 NP이고요. 매수가가 13,050원에 비중 20%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NP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아무래도 또 긴축 때문에 성장주들이 약간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2,9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앵커님께서 항상 종목을 이렇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든든합니다. 네, MP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전에 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대였어요.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이때 공략을 하셨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단 메타버스 테마주 전반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 정말 테마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NP를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사실 매수가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13,000원대 당시에는 제가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반매도를 하고 지켜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매수 타점보다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제가 NP 차익 실현하지만 목표가는 상향할 수 있습니다. 2차 목표가 잔량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최근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 특히 NP 같은 경우는 XR 쪽으로 여러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확실히 있고요. 일시적인 눌림은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손절을 치기에는 조금 아까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2,000원대 지켜주시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길게 큰 추세를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 NP라는 기업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아래쪽에 있는 241선 10,000원대 라인만 깨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라인대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121선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15,000원 이상대는 단기적으로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구간에서 일단 비중 좀 덜어내시고 NP는 단기로 대응을 하실 건지 좀 중장기로 대응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 목표가와 또 손절가 역시도 방금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대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NP 같은 경우에도 하단 지지 라인이 잘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표님, 비덴트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이 기술주나 성장주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간밤에도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비덴트 오늘 지금 7%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17,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은 모든 종목이 거의 2,000 종목 가량이 시장에서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덴트는 그 중에서도 낙폭이 조금 크고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듯이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손절을 해야 할까요? 또 매수가가 사실 매수가는 조금 높으신 건 맞아요. 매수는 좀 높은 자리에서 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상승을 할 때는 또 다시 한번 급반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늘처럼 시장도 빠지고 또 개별적으로 비트코인 빠지면서 종목이 막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치기보다는 우리 손절을 치더라도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바로 반등하느냐, 내일 모레 반등하느냐 사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등락과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대 음봉으로 한 자리에 쭉 빠지는 흐름이었고 이번 주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 자, 차트상 이 주봉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또 쭉 비트코인 관련해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낙폭 키우면서 이렇게 큰 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기간 좀 어느 정도 가졌고요. 이후에 10주선 돌파를 하면서 지금 2주가량 눌려주고 있는 이렇게 큰 추세를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즉 현재 10주선 부근에서는 좀 일시적인 등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한다고 해서 좀 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침착하게 살펴봅시다.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 대응을 하고 싶다면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릴 거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22,000원 매수가신데 1차적으로는 2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단기 저항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구간부터 2만 원대 이상부터 차근차근 비중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 17,000원대는 지켜주는 게 단기적인 흐름상 괜찮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7,000원대 지켜주는지 그리고 2만 원대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 줄이시고 다른 또 우리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2만 원 초반부터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초보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 기업공사이고요. 매수가가 7,320원에 비중 2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중소형 건설주인데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세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전부 다 차트 흐름상 매수할 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전에는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들도 있었고 네. 저도 우리 노란 톡방에서라든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도 있기는 한데 네. 3일 기업공사 역시도 매수가가 조금 높으셨네요. 네.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이미 이슈가 부각돼서 이미 모두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이슈가 떠올라서 종목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슈를 미리 여러 가지 보면서 종목을 좀 선취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오늘 모든 분들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고 중소형 건설사로서 건설 관련 모멘텀을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최근 2022년 들어서는 바닥 구간을 지속적으로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에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전 흐름 보시면 21선, 이 파란색 선도 돌파 못하고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평선들 이격 줄이면서 60선과 이 모여있는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때부터 추세는 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공략을 하신 게 240선을 돌파한 이후 자리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의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하겠죠. 현재 다시 한번 240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마찬가지로 조금은 쉬어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240선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지 가격대 한 6,000원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올라온다면 3일기업공사도 사실은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빠르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기업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일단 익절하시면서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에 있는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려주는 종목을 선침해하는 쪽으로 또 종목 교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평선 지지를 받고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각하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대동기어이고요. 매수가가 8,400원에 비중 10%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논밭 재정비하려면 농기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또 시청자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도 맞고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 또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살짝 손실 중이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손실 중이신 걸 떠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맞아요. 매수 이유, 명확한 매수 이유, 나만의 기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 전망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는 점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만 차트
차트상 봤을 때는 네. 마찬가지로 이전에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시점 분명히 있었는데 살짝 오르고 나서 공략을 하신 게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TYM, 우리가 또 농슬라라고 부르는 네. 이런 농기계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이런 농업 관련주들, 농기계 관련주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일단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몇 차례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는 21선 부근에서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느냐,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노란색 선 60선 돌파 못하다가 다시 한번 추세 돌리면서 60선 돌파하면서 바닥 만들고 재차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 긍정적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20선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지수 흔들리는 동안 아래 꼬리 달면서 21선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파란 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면 계단식으로 이제 9,770원 저번 달에 찍었던 고가는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좀 긴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월봉상 전고점 부근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고요. 매수가가 8,400원이시니까 좀 그 전까지, 이 10,000원대 가기 전까지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1차적으로는 9,000원대, 2차 목표가는 한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대 보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이 주봉상 기준선 7,5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좀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 후반대,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아이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이고요. 비중이 50%인데 매수가는 3,020원입니다. 계속 물타기 하다가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고점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4,270원 기록하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2,71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처음에는 좀 높게 매수하셨나 봐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물타기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평단을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명확하게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서 좀 빠르게 탈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구간에서 내 종목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비중이 커질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주식에 또 100%는 없기 때문에 늘 어떤 종목이든 손절을 할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자꾸 타고 또 비중이 이렇게 50% 이상 커지다 보면 사실 손절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맞거든요. 저 역시도 비중이 커지면 그거 손 떨려서 손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물타기를 하실 때는 우리 신중하게 추세 전환이 됐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초록뱀 미디어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4,000원대 찍은 이후에 물을 탈 만한 구간은 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추세는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은 만들었죠. 2,000원대 초반에서 바닥 만들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물탈 구간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고요. 일단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뭐 당장에 손절을 하셔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안 드리죠.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 또 익절을 목표로 해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평선들 모이면서 별다른 방향성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좀 이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하단, 이 상단 하단 구간 잘 지켜준다면 일단 이후에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단으로는 60선 2,600원대, 2,6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일단 보셔야 하고요. 상단은 120선 2,800원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구간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2,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121선 상단 2,900원대를 돌파하는지 먼저 보시고, 만약에 그때 추세가 나온다면 2,900원대를 돌파를 하거나 2,600원대를 이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만들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과 상단 2,600원과 2,9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 2,9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횡보 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2,700선 또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 근심, 걱정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시장이 빠지는데 이유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 오늘 FOMC 회의록 공개와 함께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재무제표 공부를 하는 거 10분 안에 끝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 체크 포인트, 치솟는 금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제목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초대형 위기가 닥치는데 투자는 무슨 기업들 초비상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초비상이라고 말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일단 뭐 기업 설비 투자 빠지고 있고 또 무역 적자 커지고 있고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치솟은 게 이 투자 심리에 위축된 요인으로 꼽힌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커진 데다가 이 내수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현 상황을 정리를 한 기사고요. 일단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제조업의 체감 심리 역시도 최악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의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5.7% 1월 대비해서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 같은 경우는 84로 마찬가지로 하락 국면에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SI 지수 같은 경우는 100 아래에 있으면 이 기업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지금 경기 지수가 좋지가 않다라는 걸 뜻하는데 84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 역시도 뜀박질 보이고 있죠. 기업 대출, 회사채 금리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라는 상황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실 기업들은 사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 있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무려 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은 지금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기사 내용 보시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연명해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호흡기를 떼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좀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우리는 바로 산소호흡기가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탄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먼저 현금, 일단 금리 관련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이 풍부하고 빚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비교적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산과 부채, 자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자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총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부채까지 포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이 모자라요. 커피를 사 먹고 싶은데 1,000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앵커님 저 커피가 먹고 싶은데 1,000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또 마음씨 착한 앵커님께서 저에게 1,000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는 자산은 지금 앵커님께 빌린 1,000원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 1,000원까지 해서 총 2,000원이 있겠죠. 자, 부채 총계는 말 그대로 빌린 부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앵커님께 빌린 1,000원은 제 부채가 될 거고요. 자본 같은 경우는 딱 내 자본, 자기 자본을 의미를 하고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는 부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채를 뺀 자본 총계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성이 많은 기업을 볼 때는 이 총 자본이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많으면 굉장히 현금이 많은 기업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시가총액 1위 기업답게 그리고 기술주, 이 반도체주답게 자본 총계보다 시총이 높지는 않은데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자본 총계가 시총보다는 적기는 한데 어쨌든 꼭 자본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많은 이 자산주를 찾을 때는 자본 총계가 시총보다 많은 기업들 찾으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가 넘어가면 부채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100% 이하인 기업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하겠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양으로서 우리는 유보율은 보통은 1000% 이상이면 충분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유보율은 높을수록 이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재무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목들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망스럽게. 왜냐하면 살짝의 변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시장이 테마성이 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에 주목을 해야 되고 좀 현금성 자산보다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굉장히 종목들이 잘 가서 다행입니다. 못 갔으면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강한, 테마가 강한 약간은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드렸지만 작년까지 제 방송 추천주들을 보시면 절대 유보율이 1000% 이하거나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종목들은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다. 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성장주, 기술주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도 금리 인상기에는 나오기 마련인데 일시적인 충격은 분명 가능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성장주, 기술주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주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1밖에 그러니까 뭐 거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관계밖에 나타내지 않았고
만약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시기에는 자본이 많은 기업, 이 안정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종목, 그리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인 종목을 픽하시면 우리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또 열심히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까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상승의 긴축 부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실적과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 위주로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또 재무 제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자, 그럼 이렇게 또 재무가 탄탄한 종목,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공략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대원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대원하면 대원이 생각이 나기보다는 뭐 대원전선, 여러 대원이 붙어있는 다른 기업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네. 강의에서부터 사실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테마 이슈보다 좀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과 성격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급등주 이런 거보다는 좀 움직임이 느리고 우리 자산주적인 성격을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분양 그리고 민간 공공, 도급공사 같은 이런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원사나 원당 같은 이런 섬유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 쪽은 이제 건설 쪽으로 건설이 85%, 섬유 사업 부분이 7%, 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설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내용 또 화면 통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살펴보시면 일단 대부분 건설주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부채가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보통은 부채 비율 굉장히 높은 모습들인데 이 대원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도 자본 총계가 지금 3,400억 정도로 잡히죠.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원이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이 주식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본만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네. 부채 비율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56%의 이 건설주 중에서 무차입 경영, 빚을 거의 내지 않고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속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유보율도 어마어마합니다. 4,700%의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금리가 인상이 되든지 일단 뭐 흐름을 그렇게 기업에 큰 영향 없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 통해서 또 큰 흐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번 달에 20월선과 10월선, 5월선 이 모두 돌파를 해내는 그런 흐름들 보여줬고요. 다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방송이 시작한 이래로 드렸던 종목들을 쭉 다시 보니까 팜스토리, LIG넥스원, SPC, 삼립, MP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던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원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이 월봉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캔들이 짧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 121선과 61선 장기 이평선들 돌파를 했고요. 최근에는 241선까지 돌파를 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봤을 때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단기 매물대 좀 있을 수 있어서 11,500원대 1차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3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건설주 대원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좀 장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천천히 급등락 없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략주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이제 뉴욕 시장 보고서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세는 예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시장 1%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1.36% 내림세 기록하면서 2,700포인트 선 깨지는 모습. 지금 코스닥도 함께 1.5%대 하락세에 92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양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2,400억 원, 외국인들이 조금 더 거세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3,400억 원, 대부분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만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비슷한데 조금 더 거센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기관이 1,1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코스닥 100종목 역시나 덩치가 그나마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5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페인트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원자재들이 다 오르고 있죠. 지금 페인트 원재료들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물류비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사실 두 차례의 페인트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세 차례의 이제 인상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대형 종목 중심으로 지금 30%의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가 특히 5%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강남 제비스코나 조강페인트,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PI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롯데나 하나와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라면서 인수전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보도를 통해서는 롯데가 빠지고 일진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0여 개 기업들이 그만큼 참여한다, 인수전이 뜨거워졌다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네요. PI 첨단 소재 5% 가까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48,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에 지금 매출이 77조로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14조를 넘기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5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탄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0.58% 약보합권에서 68,2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700선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상위 20위권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대형 바이오주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